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기술 수업을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지막 화면에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2차 산업혁명의 결과 많은 산업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쌤이 설명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들, 대부분의 제품들, 대부분의 편의를 주는 모든 것들은 이 2차 산업혁명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과 그런 기술들이 등장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전화와 백열등, 가솔린 자동차인데요. 이 전화와 백열등 같은 경우는 모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였고요. 가솔린 차는 그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당시에 내연기관의 발명과 함께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마이카 시대 나의 차를 모두가 살 수 있는 대량 생산 시대의 어떤을 열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쌤이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철도라든지 통신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기술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기술이 투입이 되고 어떻게 제품이 생산하고 이런 생산 체계가 정확하게 좀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이제 산업적인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과학적인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과학적 연구의 어떤 수행 결과가 기술로 이어져서 또 다시 기술이 발전하는 기술 혁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주도로 어떤 경제 성장하는 모습도 보였고 인류의 일상생활이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라는 데 그 의의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이고요. 1870년대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보통 1940년도까지 약 100여 년, 죄송합니다. 60년부터는 약 100여 년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는 1940년대 이때쯤 제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20세기 후반이라고 했는데요. 시기로 보면은 1940년대부터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70, 80년 전의 과거 모습이죠. 그렇게 오래된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1940년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이제 해방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바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으로 디지털 혁명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의 반대의 개념인데 아날로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상태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뭐 우리가 선생님의 음성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를 그래프로 표현한다면은 곡선 형태로 되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곡선 형태의 것들을 잘라서 크기로 표현하는 것 값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디지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지털 값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컴퓨터가 이해해야 되고 컴퓨터 안에 있는 반도체를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디지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연결되어서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유의미하게 필요한 것들을 좀 필요하게 바꿔나가는 데이터라고 하는 자연 상태의 날 것 그대로를 사람이 유의미하게 우리한테 필요로 하게 좀 더 가치 있게 바꾼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가공하고 공유하는 정보기술 시대, 정보화 혁명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여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 산업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 뭐였죠? 바로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 핵심 기술이 여러 분야의 산업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이 여러 분야의 산업에 영향을 미친 결과 경제적인 어떤 구조,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경제 흐름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혁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금 더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16, 17세기의 과학혁명,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은 아까 뭐라고 했죠? 20세기 후반이라고 했습니다. 16, 17세기의 과학혁명에 이어서 이것의 촉발로 인해서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이죠. 자, 이때를 1차 산업혁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차 산업혁명의 결과에 따라서 2차 산업혁명, 과학의 내용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술 혁명이 2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그 패러데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가 발견한 전기의 현상을 이용해서 전동기와 발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니 전기 에너지가 기존의 증기기관을 대체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 연결된 산업들이 영향을 받아서 기술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1차 산업혁명의 어떤 과학기술의 이런 발전이 2차 산업혁명의 기술혁명의 촉매가 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3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과학과 기술이 일체화되어서 과학기술 혁명이 전개됩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과학과 기술의 경계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일까 기술일까? 하지만 그것을 구분짓고 따지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이런 과학과 기술을 잘 융합해서 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엘빈 토플러라고 불리는 이 미래학자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를 농경사회, 제1의 물결 시대에 산업혁명, 산업화 시대, 2차 산업혁명까지 산업혁명으로 보고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을 바로 지식정보화 사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까지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3의 물결이라고 불러오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대중 이런 것보다는 어떤 개인, 점차 사람들이 중앙보다는 중앙을 벗어난 그래서 뭐 지역, 소규모 이런 개인 중심의 어떤 사고들이 점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은 과거에 이 기술 발전의 속도는 매우 더디고 느리게 일어났는데 점차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 시간이 매우 짧아짐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그래프는 사실 이제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 이때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말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 199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 발달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는 것은 어떤 기술들이 나와서 전개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컴퓨터의 등장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적을 향하여 미사일을 멀리 보내려면 이 미사일, 무게가 무거운 철로 만들어진 이 미사일이 공중으로 날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가야겠죠. 이걸 우리는 탄도라고 합니다. 탄, 바로 이거예요. 이거 미사일을 탄이라고 하는데 이 탄이 날아가는 그래프, 그림도 잘 써가지고 탄이 날아가는 이 궤적 값을 구하려면 여기서 발사할 때 어떤 각도로 얼마의 힘으로 밀어야 날아갈 수 있을까를 계산했어야 됐어요. 사실 이 값을 계산하는 것은 전쟁이었을 때는 우리 여성들이 주로 계산했었습니다. 남성들은 이제 전쟁 현장에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어로 ER을 붙여가지고 컴퓨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계산기 조금 더 고도화된 계산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애니악이라고 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이진법 1과 0 전기의 신호 꺼짐과 켜짐 이 두 가지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논리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애니악 컴퓨터입니다. 1946년에 개발된 이 애니악 컴퓨터는 이게 본체인데 이 본체 한 대가 거의 방 한 칸에 맞먹을 정도로 매우 컸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는 속도,
연산이라고 하는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하는 이런 연산 계산하는 속도는 매우 매우 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 ENIAC으로부터 해서 지금의 컴퓨터가 개발될 수 있었던 기본 원리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대표적인 게 있냐면 우리가 뭐 미사일을 쏜다고 했을 때 이 쏘는 각도와 어떤 이런 뭐 미는 힘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었어야 됐어요. 뭐 바람의 방향, 뭐 그날의 기온. 근데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따져서 매일매일 입력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컴퓨터에다가 특정한 어떤 상황들을 미리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딱 필요한 값만 집어 넣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컴퓨터는 우리가 원하는 값을 딱 내줄 수 있게끔, 기존에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양한 변수들을 측정해서 그 값을 고려해 가지고 그 다음에 탄도를 계산했었는데, 이렇게 사전에 구해야 되는 값들에 대해서 미리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린 이거를 뭐 지금 말로 CPU, 죄송합니다. CPU라고 보긴 좀 애매하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뭔가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논리적인 이런 원리가 요때 애니악을 만들면서부터 조금 이제 사람들 사이에 사고에 자리 잡혔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애플, 스티븐 잡스가 만든 회사 애플에서 1976년도에 애플 1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보면은 녹색 판은 회로라고 하는데 이 바로 전자들이 이동하는 판이고요. 여기 보이는 검정색 하나하나가 다 반도체죠. 쉽게 말하면은 이 여기 있는 컴퓨터 본체 큰 거 하나하나를 작게 소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조금 더 빨리 연산할 수 있게 계산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어떤 값들을 저장해 놓은 이런 시스템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애플에서 이제 1977년 바로 이듬해 애플2라고 하는 데스크탑을 만들어내고, 현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의 아버지는 좀 그렇고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IBM사의 PC 모델입니다. 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발명품 바로 컴퓨터의 등장이고, 이 컴퓨터가 대중에게 보급되는 대중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쟁이라는 특수 목적 하에 뭐 특별한 기관이나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마치 지금 3D 프린터가 많이 보급되어서 현재 가정에서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출력물을 뽑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것과 동일합니다. 이제 3D 프린터가 점차 가정으로 많이 보급이 되면 3D 프린터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이 되고 공유되겠죠.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이렇게 산업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가 이제 일상생활에 그냥 뭐 기본적인 품목으로 이제 점점 보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198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컴퓨터가 대중화되는 이 시점에서 제품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지금 현재는 아닌데 이 과거의 공장의 모습, 예를 들면 우리가 나사를 깎을 거예요. 쇠를 이용해서, 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나사를 깎습니다.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작업자가 이렇게 공작기계, 쇠를 깎는 기계 앞에서 일일이 원하는 치수대로 깎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원하는 수치와 크기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기계가 스스로 돌아가서 알아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치 제어 공작 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자동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만들어진 하나의 발명품이고요. 그 다음에 로봇, 지금은 사람이 용접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용접을 하는 사람의 작업을 이제는 3차 산업혁명 때 로봇이 등장하면서 용접하는 로봇들이 등장합니다. 로봇이 출현하게 되죠. 자, PLC라고 하는데, 지금 사진은 2차 산업혁명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 서서 작업하는 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이 작업의 속도를 보고 있고, 혹시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멈추면 이 멈추는 곳으로 위치를 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고장을 찾아내고 고장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움직이는,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2차 산업혁명이었는데요. 3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핵심, 바로 컴퓨터가 등장했죠. 컴퓨터라는 것이 모든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를 계산하고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까지 하게 됩니다. 보면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작업자들이 다 이 작업 공장에 배치되어 있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하는 사람은 그냥 중앙에 하나의 큰 모니터만 보면 됩니다. 자, 이 모니터가 각 작업 공정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어떤 순서에서 어디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로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다 저장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 화면에서 작동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작동을 하고, 정지 버튼을 누르면 기계가 정지하고, 수동 버튼을 누르면 사람이 일일이 가서 다 다시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어디에서 작업 속도가 얼만큼 일어나는지, 이렇게 기계를 공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계들을 다 연결을 해서 이 기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PLC라고 하는 컨트롤러, 제어판, 이런 것들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공장을 관리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장이 자동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장 자동화. 이 공장 자동화의 개념이 점점 사무 자동화와 가정 자동화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뭐 우리 스마트폰 하나로 가지고 집에 있는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가전제품을 다 이제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것들을 이제 자동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 3차 산업혁명의 그 영향이고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에서 여러 대학, MIT 대학이라는 비롯해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뭐 주요 기관들, 대학들, UCLA, 여러분들 그 스탠퍼드, UC 이런 거 우리 뭐 그 이런 여러 가지 이 대학들, 유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소와 이런 과학자들이 서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빨리 교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쟁 때 그런 필요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런 필요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빨리 교환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온 정보를 전신이 아니어도 유선 전화가 아니어도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아르파넷이었습니다. 개인 PC가 보급되기 전에 이 ENIAC이라고 했던 컴퓨터가 더 발달해서 컴퓨터들 간에 큰 연결망을 만든 거예요. 전선 비슷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전기선을 통해서 컴퓨터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상호 교류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인터넷의 시초로 불리는 바로 아르파넷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에게, 일반인이 모두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웹 브라우저 안에서는 우리가 메일도 보낼 수 있고, 클릭하면 뉴스도 볼 수 있고, 뭐 어떤 걸 누르면 영상도 나오고, 이 웹 브라우저에서는 사람이 눈에 볼 수 있게끔 데이터, 전기선, 여러분 인터넷 와이파이 같은 거 보면 사실 그 안에서 들어오는 신호는 다 전기 신호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꺼짐과 켜짐에 반복되는 전기 신호가 수초에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려오는 건데,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전기선을 통해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사람이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웹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흔히 쓰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구글의 크롬, 뭐 그 다음에 애플사의 사파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웹 브라우저가 등장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PC가 대중화되는, 아까 있죠, 1981년 컴퓨터가 대중화되는 이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폭발적으로 인터넷 안에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PC가 데스크탑 형태로 제공이 되는 이 시대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건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 하드디스크라고 하거나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USB와 같은 것에서 정보를 저장해서 서로 교환하는 형태였는데, 웹 1.0, 바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아주 단순한 형태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웹 1.0은 그냥 글쓴이가 쓴 글을 보는 형태였어요. 우리가 댓글을 달거나 수정할 수 없었고,
그냥 보는 형태였는데 이제 웹 2.0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기술이 점차 진보하면서 거기 글에 댓글도 달고 나도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고 함께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소셜 웹과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우리가 실시간 공유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인터넷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방송도 가능해지고 현재 이런 클라우드라든지 모바일 이런 쪽으로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과 PC였습니다. 이 세 가지, 선생님 컴퓨터와 PC는 뭡니까? 근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PC의 기본이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원리.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연산, 어떤 그런 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PC는 퍼스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PC 대중화, 개인 누구나가 이제 PC를 가져가는 시대가 되었고, 인터넷의 개념은 아르파넷이 처음에 등장했지만 사실은 월드와이드 웹이 보급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990년대부터 해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런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정보들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글로벌,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점점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기술의 결합과 융합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3차 산업혁명, 디지털 융합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제 기술이 뭐 어떤 A 기술, B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A 기술과 B 기술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내는 그런 시대이고요. 과학과 기술의 밀착,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은 과학이야, 이것은 기술이야, 이렇게 과학과 기술을 구분짓기 애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것보다는 과학과 기술을 서로 잘 응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젠 벤처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에서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이 새로운 기술을 발전해서 혁신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0 아까 말씀드린 40년대부터 약간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비스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부상인데, 이때부터 보면 사실 그 제품을 생산하는 뭐 주요 공장, 생산 업체보다는 그 생산된 제품을 실제로 소비자에게 가까이 전달하는 유통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급부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통신사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거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기업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뭐 구글이라든지 뭐 또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IB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생산된 제품을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하면은 서비스를 제공할까? 이런 쪽에서 경제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첨단 기술을 매개로 한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PC와 인터넷의 연결을 통해 가지고 사이버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우리가 뭐 소셜이라고 하는 SNS 지금 시대로 예를 든다면 그 안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디도스 공격,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빼내와서 그걸 유출해 가지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혹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문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안에서의 어떤 그 권리 문제, 나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는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문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의 어떤 익명성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사이버 폭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엠번방 같은 경우도 사이버 세상 안에서의 어떤 음란물을 공유하는 매우 안 좋고 위험한 이런 것들도 다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기술들이 사실은 3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학자들은 현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아니고 3차 산업혁명의 후반기이며 이제 이것이 다시 현재 나온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과 연결되어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3차 산업혁명이 끝났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시점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차 산업혁명의 결과에 따른 모습을 한번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체적인 사회 변화 사례를 선생님이 지금 1차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3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1940년대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한번 찾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과제 예시를 보게 되면 2차 산업혁명으로 사실 전기 에너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보급이 되었고 사실 2차 산업혁명 때 가전제품이 막 등장하고 집집마다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냉장고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전쟁 후 나왔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910년 초반 이때 막 이제 냉장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냉장고가 보관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는 그 음식 뭐 하다못해 우리가 어촌 마을에 살고 있다 칠게요. 어촌 마을에 치면은 그날 배를 나가서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어패류를 잡아왔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알다시피 금방 상하죠? 금방 상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먹을 만한 것보다 더 많이 잡아오면 자연스럽게 옆집, 뒷집, 앞집과 나눠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내가 잡아온 물고기를 나눠주지 않아도 나의 냉장고에 잘 보관만 해놓으면 되죠. 보관해 놓은 상태에서 뭐 일주 지나고 꽁꽁 얼려 놓으면은 한 달이 지나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음식을 나눠 먹는 혹은 요즘 이사하더라도 떡을 돌려 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웠던 문화들이 보기 좋았던 문화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보급이 되어서 집집마다 가전제품인 냉장고가 우리 생활의 편의는 높여줬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문화,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문화들이 사라지게 되는 촉발 요인으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3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3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꿨는지 선생님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바탕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말이 만약에 좀 빨랐더라면 처음부터 다시 놓친 부분은 다시 듣고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하고 혹은 나중에 꼭 그 등교 수업해서 꼭 다시 한번 물어봐서 꼭 이 흐름과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제를 꼭 노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과제는 선생님이 등교하고 나서 한 번 더 정리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